아니 그렇게 질문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거 실제로 이제 건너가서 이익 취한 사람들 다 조사하는 거죠. 아, 다 뭐 중간에 이렇게 몇 명이 있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 끝에서 거슬러 오른다 그러면 너 누구한테 샀냐? 예. 그럼 넌 또 누구한테 샀냐? 이렇게 예. 가는 거고. 예. 처음에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넌 누구한테 팔았냐? 예. 누구한테 돈 받았냐? 자료 예. 내봐라. 예. 그래 가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요. 예. 거기서 이제 이익 취한 사람들만큼 소득을 내는 거죠, 그냥. 세금이야. 그죠. 단순하죠. 예. 예. 그런데 만약 다운이 적발이 됐을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원래 팔은 처음에 이렇게 싸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저쪽에서 어찌됐건 뭐 이렇게 하여튼 적발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다운 계약한 걸로 처벌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건너가면서 이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국세청이나 이렇게 처벌하는 기관이 과태료 매기는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처벌하는 기관이 이거를 저기 뭐지 그 원매도자 아니 판 사람은 받은 만큼 신고하면 되잖아요. 받은 만큼 신고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거를 보통은 적게 신고하죠. 예. 그럼 다운 신고죠, 그럼 그 사람은. 근데 이게 매수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매수 부담도 자기가 해야 돼요, 원래. 자기가 내고 나서 매수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두 사람 간의 약속일 뿐이거든요. 예. 세무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매수한테 받아서 얘가 내야 되는. 납세 의무 자체는 매도한테. 그렇죠. 매도한테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네가 낸다라는 거를 유효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다가 내가 대신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못 받아도 내야 되고, 그럼 나중에 받아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좀 불법 전매 기간에 이제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팔았을 거고, 뭐 예를 들면 3천에 팔았어요. 불법 전매 기간에는 거래했다는 걸 드러낼 수 없으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전매 기간 끝나서 넘길 시점이 됐더니 오르는 거예요. 때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3천원에 팔았는데 이게 지금 시세가 막 2억이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시세에서 다운을 해서 신고를 하겠지만 뭐 저희는 7천 정도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3천원을 받은 거고 신고는 7천에 하는데 2억 시세에서는 또 다운이니까 이거를 다운 신고를 한 걸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이분은 그냥 불법으로만 그냥 보면 되는 건지. 원 매도자 입장에서. 예. 7천 신고를 했다는 게 양도한 사람 입장에서 7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다운 신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업 신고죠. 네. 그렇죠. 3천을 받았는데 7천 신고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사를 들어오게 되면은 양도인은 안 다치는 거죠, 별로. 그건 안 다치는 건데. 네. 근데 불법이라는 그 사람은 취한 게 3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3천인데 7천을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안 다치죠. 중간에 그러면 다친 그게 거 아니에요? 중간에 네. 업을 본인이 신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금을 띵가 먹는 네. 내가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탈루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3천을 벌었는데 7천을 신고하게 된 그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세무서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남겨먹은 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불법도 걸리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이거 불법 전매네? 해서 연계기관에 이거 불법이다 하고 조사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통보하죠. 관련 기관 통보. 그것 때문에 이것도 걸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는 뭐 선후는 형사조사하다가 세무조사 신고가 될 수도 있고 세무조사 하다가 형사로 신고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방향 자체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관련 기관 통보가 있거든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다가 형사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형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고 형사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다가 세무 문제가 있으면 세무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원칙이니까. 그러면 원래 팔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게, 그럼 혹시 그렇게 해서 뭐 발각이 돼서 이 싸게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피해를 입지 않게끔 대비해 놓는 각서나 뭐를 좀 받아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대비할 게 뭐 있어요. 자기 3천 받았는데 3천 받았는데 7천 신고가 되면 자기한테 세무조사가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냈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그냥 그거 받았다라는 그것만 증거를.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게 3천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것만 증거를 하면 되죠. 이제. 그것만 하면 되고. 다만 이제 그거는 계속 피가 올라갔을 때 대비책인데 피가 내려가게 되면은 3천도 신고를 안 하겠지 이제.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또 많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 그러면 3천을 받았을 때는 네. 오히려 영수증을 써서 증거를 남겨놔야 되는 상황이네. 그 영수증이든 하여튼 뭐 녹음이든 내가 이거 받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뭐 떴다방한테 그걸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어느 경우이든 합리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서로 문서를 예. 이걸 뭐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해서 서로 도장 찍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네. 그게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그냥 일단 녹음하는 게 좋아요. 예. 일단.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중에 나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업신고고 그 저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시기에는 다운 신고면 그 이렇게 협조를 해서 명의 변경을 할 때요. 명의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고하는 거는 매수 뭐 어떤 사람 뭐 떴다방이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인이 파는 사람은 떴다방일 거잖아요. 떴다방의 요구에 의해서 떴다방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함이라는 이런 각서를 받아 놓으면 좋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가요?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뭐. 그냥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네. 그 정도밖에 안 아니 3천 받았는데 7천 신고하면 매도인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뭘 받았어요 또. 아 그래요? 네. 어... 매도인 입장에서야 신고 다 된 거잖아요. 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업이잖아요. 실제로 내가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죠. 그게 그 실제로는 피가 2억 붙었는데 네. 7천 신고하려 그러면은 매도인이 나 그렇게 협조는 못 해준다. 네. 뭐 나도 불이익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도 요구하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타협하는 거지 이제. 예. 세무신고 명의는 매도인 명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매도인 도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도장값을 또 받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사실은 매도인한테 별 불이익은 없어요. 7천 들어갔을 때 느끼더라도. 왜냐면 자기 3천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매도는 자기가 받은 거면 어떻게 됐든 증거를 마련해 놓으면 된다. 그렇지. 아.